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쓰는 방법이 쪼는 방법이에요. 쪼고 그다음에 요구해요. 이렇게 해줘. 근데 꼭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약간 무리한 요구를 해줘요. 왜냐하면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면 엄청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약간 실천하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를 해서 사랑을 확인받고 싶은데 이게 무리한 요구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못 들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 아파 지금 빨리 와 뭐 이렇게 그러면 남편이 나 지금 회의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라고 그러면 회의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빨리 와 두 가지 선택해 뭐지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남편들은 아이고 이 여자하고는 얘기를 못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늘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화를 내요. 왜 나한테 그렇게 하냐고 이제 화를 내고요. 그 다음에 남편들은 꼭 핑계를 대거든요. 여자 생일에 꼭 뭐 직원 생일 파티하고 있다고 안 오고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화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는 있는데 어쩔 수 없어서 못 오는구나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추적을 해요. 추적. 예. 확인해야 돼요. 지금 어디야? 뭐 이렇게 하고. 그럼 집 앞이야? 그러면 계산해요. 집 앞이니까 이제 몇 분 걸릴 텐데 뭐 이렇게. 스마트폰이 또 좋아요. 화상 통화. 옆에 있는 사람 비춰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추적을 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특성상 장악당하기를 싫어서 평생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남자들이거든요. 여자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수록 남자들이 그 속으로 들어오겠습니까? 도망을 가겠습니까? 도망을 가요. 그래서 굉장히 사이가 나빠져요. 이제 그래서 이러한 소통 방식을 쓰는 걸로 인해서 아주 부부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사실은요. 이 부부가 소통을 잘하면 아까 말씀드린 사랑을 전제로 한 기본적인 이 관계가 잘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들, 말의 표현 방식 때문에 서로 상처를 입게 되고 또 부부관계는 접시처럼 금이 조금 갔을 때 이가 조금 나갔을 때는 쓸 수 있지만 금이 가기 시작해서 쨍그랑 두 조각이 나면 더 이상 접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부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재불식 간에 얼마나 서로가 좋지 않은 소통 방식을 쓰고 있는지 하는 거는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각자 원가족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거. 친정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시댁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되돌릴 수가 없는 본인의 일생의 삶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내가 노력을 하는 걸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특히 시어머니들 하시 마셔야 되는 게 너는 친정에서 뭘 배워갖고 왔니? 뭐 이렇게. 아유, 당신은 아들 얼마나 잘 가르쳐서 어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나한테 뭐라 그러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우리 엄마까지 들먹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학력에 대한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결혼을 할 때는 이미 그런 것까지도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기로 하고 결혼을 한 거기 때문에 사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굉장히 큰 컴플렉스가 외모와 학력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도 본인이 굉장히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또는 학력이 아주 제대로 갖춰져 있어도 본인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학력과 외모에 대한 거는 절대로 언급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관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요즘 선거철이라 싸우는 부부 되게 많나요. 예. 그래서 이왕이면 좀 그런 건 약간 맞추고 결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잘 안 바뀝니다. 또한 종교적인 것도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종교관도 왜 우리가 예전에 순교한다고 그러잖아요. 종교나 정치는 목숨을 내놓을 만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맞지 않을 때는 서로 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쨌건 이러한 피해야 되는 소통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21세기에 정말 바람직한 소통은 어떤 거냐면요. 기본적으로 존중과 그다음에 호혜적인 관계가 가장 소중합니다. 호혜 그러니까 무슨 외교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존중해 주는 것이 당신 말이 맞아가 아니라 당신의 말을 잘 들어보겠소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당신 말이 맞아라고 하긴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서로 생각이 달라도 나는 당신의 말을 잘 들어보겠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서로 갈등이 있을 때는요. 끝까지 말을 들어주셔야 해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면은요. 좀
나의 의견과 다른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럴 때 중간에 말을 끊으시면 안 돼요. 예,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근데 거기서 약간 동의가 되면 약간 끄떡끄떡 해주시는 정도. 동의가 안 되면 그냥 입을 꾹 다물고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나하고 생각이 너무 달라요. 그럴 때는 그 자리에서 절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냥 잘 들었어. 내가 당신 말을 오늘 잘 들었어. 그리고 나도 생각해 볼게. 여기까지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좀 서로 진정되었을 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아이들하고 소통할 때도 마찬가지세요. 아이들하고도 엄마가 잘 들었어. 엄마가 네 얘기 좀 한번 생각해 볼게.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그 내용에 동의가 되든 동의가 되지 않든 정서적으로는 위로해 주셔야 해요. 막 아내가 시어머니에 대한 막 어려움을 얘기를 해요. 동의가 좀 안 되긴 해요. 본인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의견을 먼저 얘기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아내한테 어쨌든 힘들었겠어, 당신이. 이거는 정서적인 공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는